저희는 나노 광화학 촉매를 이용한 온실 기체의 자원화 연구에 대해서 연구한 D11, 네, 디지스트 11번 팀입니다. 앞서 D10과 같이 이제 에너지공학과 인수일 교수님의 지도를 받았고, 그다음에 김동훈 교수님의 지도를 받아 이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팀 인원은 이제 백진호 학생, 그리고 김정훈, 이주영 학생, 그리고 정승원입니다. 연구 및 연구 동기 및 목적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혁명 이후 이산화탄소의 급증으로 인해 최근 4에서 8년 동안 배출된 이산화탄소 농도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50에서 100년가량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 추세로 이산화탄소가 증가하게 되면 21세기 내 지구온난화가 섭씨 2에서 3도 정도 증가하고 해수면 또한 1m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985년 유엔 환경계획과 세계기상기구가 협력하여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온실가스가 기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의가 주최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이산화탄소의 심각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최근 국내 연구진은 이산화탄소의 흡착 흡수제를 개발하였으나 흡착 흡수한 이산화탄소의 처리가 힘들고 이미 방출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기 힘들다는 단점이 존재하였습니다. 이러한 단점 때문에 식물의 강화성처럼 광화학 반응을 이용하여 이산화탄소를 메테인이나 메탄올 등의 가용한 자원으로 합성하는 방법이 관심받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방법은 자원의 고갈과 이산화탄소의 포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이론적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촉매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인데요. 광촉매는 빛을 받으면 가전자재에서 전도되어 여기되는 것을 이용하여 이때 여기된 전자를 이용해 이산화탄소를 환원시키는 반응을 일으킵니다. 이것은 광합성에서 전자 전달계에서 이제 전자가 이동하는 것과 비슷한 원리입니다. 이렇게 환원된 이산화탄소의 환원 효율을 알아보기 위해 UV 비저블 스펙트럼 포토메터를 사용하였습니다. 이 장비는 물질의 자외선 분광도를 이용하여 물질의 농도 변화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도핑된 TiO2별 흑당도 측정의 효율을 비교하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자료를 계산하기 위해 사용한 비어 람베르트 법칙입니다. 이 법칙은 흑광도와 시료의 몰농도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 비어 법칙과 흑광도와 광로의 길이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 람베르트 법칙을 조합한 법칙으로 상수, 시료의 몰농도, 그 다음에 광로의 길이의 곱으로 나타내는 공식입니다. 다음은 엑셀된 장비를 이용하여 시편의 X선을 회전시켜 시편 내부의 정보를 알아내는 장치로 X선의 파장이 원자의 지름과 척도와 비슷하여 관측 대상의 위상을 측정하는데 효율적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가스 크로마토그래피로 이산화탄소와 메테인을 얼마나 전하는지 측정하기 위해 사용하였습니다. 복합 성분의 시료가 이동상에 의해 이동하여 시료를 분석합니다. 이업 그림은 가스 크로마토그래피의 구조입니다. 시료는 운반기체에 의해 시료 주입부로 이동하여 시료 주입부 내 콜롬에서 다른 이동 속도로 각자의 시료 내 섞여 있는 성분들이 다른 이동 속도로 이동하여 분리됩니다. 그 후 검출기를 통과하여 크로마토그램 결과를 확인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시료 주입부 내 컬럼은 다양한 종류가 존재하지만 저희가 사용하는 것은 GSC로 고정사인 고체인 단공성 담체로 구성되어 있고 이 구성물체의 대표적인 예시로는 실리카겔, 숯, 분자체 및 다공성 고분자를 사용합니다. 다음은 크로마토그래피의 검출기입니다. 저희는 TCD와 FID를 이용하였는데요. TCD는 검출기 전지 가열 와이어의 온도 변화는 주위에 흐르는 가스의 열 전도성에 영향을 받으므로 그 원리를 이용하여 열 전주도의 변화를 전기 저항의 변화로 감지되고 측정하는 검출기이고, 그 다음에 FID는 수소와 공기 불꽃을 사용하여 샘플을 통과시켜 유기분자를 산화시키고 정기적으로 하전된 입자를 생성하여 이온이 수집되어 전기 신호를 생성한 후 그 생성한 전기 신호를 측정하여 이제 결과값을 냅니다. 저희는 CH4를 검출할 때는 FID를 사용하였습니다.
크로마토그래피의 용출 시약과 면적과를 이용한 시료의 정성 분석하여 결과를 분석하였습니다. 정성 분석은 시료의 피크 용출 시간에 따른 물질의 종류를 분석하는 것이고, 정량 분석은 시료의 피크 면적을 이용한 물질의 양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먼저 방법을 설명하기 앞서서 저희가 실험에 사용한 강촉매인 P25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25는 TiO2이며 흡수 가능한 영역이 제한되어 효율이 낮다는 단점을 가집니다. 그래야 본 연구에서는 강촉매 도핑과 불활성 금속 로딩을 진행하여 효율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실험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는 도핑 방법으로 RT를 제작하였습니다. RT는 Reduced TiO2의 약자로 NaBH4를 사용하여 아르곤 환경에서 시료를 제작하였습니다. 이후에는 RT와 순수한 TiO2에 PT를 흡착시켜서 불활성 금속 로딩을 진행하였습니다. 참고로 선행 연구에서 불활성 금속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하였을 때 PT가 가장 메탄 생성 중동과 큰 연구 결과가 있었기에 PT를 사용하여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각 시료들끼리의 메탄 생성률을 서로 비교하기 위해서 GC를 사용하였습니다. 실험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만 소개해드리자면 먼저 시료를 리액터에 넣어주고 그 내부 기체를 CO2로 전환해준 다음에 강조사를 하여서 시료가 CO2랑 반응하게 해주고 프로그램을 통해서 데이터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제 저희 연구 결과와 그것에 대한 저희의 분석 결과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비 결과로 파장별 흑강도를 보았을 때 자외선 영역에서는 세 가지 모두 비슷했으나 다른 파장에서는 도핑을 하였을 때가 순수한 TiO2보다 흑강도가 더 높았고 또 그보다 대금을 추가한 것이 흑강도가 더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PTRT, RT, P25 순으로 더 많은 영역에서 빛을 흡수할 수가 있었고 따라서 강촉매 효율도 더 높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 유비 결과에서 에너지를 구하고 흑강도와 에너지를 곱한 다음에 제곱하여서 탁 플러스로 나타내었습니다. 이 탁 플러스 그래프를 통해서 밴드갭을 구할 수 있었는데요. 여기서 밴드갭의 크기는 순수한 TiO2인 P25, 그 다음에 RT, PTRT 순으로 밴드갭이 컸습니다. 그러니까 이론적 배경에서 나왔다시피 밴드갭이 클수록 전자가 여기하기 더 힘들기 때문에 흡수 가능한 파장이 더 작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밴드갭이 가장 작은 PTRT가 흡수 가능한 파장이 제일 많고 따라서 강흡수를 잘할 수 있을 거라 추정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템 사진입니다. 왼쪽은 RT의 템 사진이고 오른쪽은 PTRT의 템 사진인데 오른쪽 PTRT의 사진을 보면은 작게 검은색 점처럼 보이는 게 있는데 이것이 이제 PT가 흡착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XID인데 오른쪽은 TiO2의 XID로 보시면 아나테이스, 루타일, 브루키트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중 가장 일반적인 구조는 루타일 구조로서 XID 그래프에서도 보시다시피 루타일 구조가 가장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왼쪽을 보면은 RT, P25, 그다음 PTRT의 XID를 모두 나타낸 것인데 보이시다 보면은 그래프 상으로는 구조가 모두 동일시하게 보입니다. 저희는 이것을 XID의 이제 검출 한계로 보고 넘어갔습니다. 네, 저희는 GC 데이터에서 기준을 100ppm의 CH4로 잡고 이제 데이터에서 피크의 넓이와 농도가 비례하다는 사실을 이용해서 정량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TiO2, RT, PTRT를 조사했고 위의 실험과는 달리 추가적으로 순수한 TiO2에다가 PT를 흡착시킨 PTT도 조사하여서 이렇게 총 4가지를 조사했습니다. 조사한 결과로는 TiO2는 3.93 ppm/gh, RTiO2는 15.92 ppm/gh, PTTiO2는 32.68 ppm/gh, PTRTiO2는 80.70 ppm/gh가 나온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시료의 양에 대한 설명을 드리자면 이 시료에 대한 양은 CH4가 100ppm 정도 생성되었을 때 남은 양이라고 생각하면 돼가지고 이 시료의 양이 많을수록 더욱 많은 CH4를 생산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료의 양이 큰 순서대로 PTRTiO2, PTTiO2, RTiO2, TiO2 순서대로
강촉매 효율, 즉 CH4 생산 효율이 더 높을 것이라고 유추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결론 및 기대 효과입니다. 결론적으로 모든 실험에서 물론 지시를 제외한 UB나 이런 데에서는 PT TiO2에 대한 데이터를 얻지 못하였지만은 전체적으로 모두 PTIT, PT TiO2, IT TiO2 순으로 강촉매 효율이 높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게 된 원리에 대해 설명해 드리자면 이제 NaBH4를 첨가한 RT는 무질서 층과 상가 TiO2로 인해 비전지층에 있는 수소 원자가 전자와 강하게 결합하여 중간갭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중간갭으로 인해서 밴딩갭이 줄여지게 되고 따라서 더욱 다양한 파장에서 흡수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PT도 아까 RT와 같이 TiO2나 RT와 같은 시료와 PT가 결합하게 되면은 밴드가 생기게 되고 이 밴드로 인해 RT와 같이 밴드갭이 줄어들어 더욱 다양한 파장에서 빛을 흡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PT는 전자를 받아서 전하를 분리하여 전하가 다시 재결합되는 것을 막기도 하고 PT 자체가 전자 전달 효율이 높기 때문에 RT보다 더 효율이 높게 나왔다고 추정할 수 있었습니다. 제 기대 효과로는 이런 강촉매에 대한 연구가 계속될 시에는 기후 위기와 화석 용로 결과 고갈과 같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고 이제 전기학 촉매 분야와 같이 다양한 분야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이제 소감 발표해 주세요. 김정은 학생. 네, 안녕하세요. 문막고등학교 3학년 김정훈입니다. 제가 이 연구를 처음에 신청하게 된 것은 그냥 제가 어렸을 적에 읽은 공상과학 소설에서 인공식물을 만들어 그래서 이제 지구상의 식물이 멸종하게 되는 계기가 됐던 이런 공상과학 소설이 있었는데요. 그 소설에서 이제 비슷한 주제라고 생각하여 한번 신청해 보게 됐습니다. 제 예상처럼 이제 이 주제가 완전히 인공식물에 관련된 것은 아니었으나 이러한 방법으로 이제 광합성과 비슷한 방식으로 이제 대기 중에 포화된 이산화탄소를 가용한 저온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이제 유럽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상 기후 현상 같은 것을 보면 지구 온난화의 문제가 많이 심각하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이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기상 이산화탄소에 대한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데 잠깐이나마 일조한 것 같아서 굉장히 이제 보람찬 연구가 되었습니다. 네, 발표해 주신 김정은 학생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백진우 학생 소감 발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는 경기북과학고등학교 2학년 백진우입니다. 일단 화학 연구라는 게 처음이었고 그다음에 강촉매에 대해서 알고 있던 것도 아니라서 그 짧은 집중 연구 기간 동안 이해할 수 있을지 걱정이 많이 되었는데 완벽히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를 했고 그다음에 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어서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그다음 이주영 학생 소감 발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강원과학고등학교 2학년 이주영이라고 합니다. 이번 프리얼피 활동을 하면서 최근 전 지구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지구온난화를 해결할 수 있는 에너지 공학적인 방법에 대해 탐구해 보는 것이 왠지 모를 뿌듯함이 느껴졌습니다.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실험으로는 한계가 조금 있었는데 이스트 계열의 대학교와 연계하여 연구를 진행하면서 체계적이면서 제 수준에 적합한 실험을 계획하고 연구할 수 있었던 것이 굉장히 흥미스럽고 다음번에도 이런 기회가 있다면 해보고 싶습니다. 제 진로는 현재 물리 분야로 생각하고 있지만 이번 프리얼피 활동을 통해 물리뿐만 아니라 에너지공학, 화학 분야도 전문적으로 공부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승원 학생 소감 발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진원과학고등학교 1학년 정승원입니다. 평소 촉매나 화학 쪽 분야에 관심이 많았고, 청촉매라는 분야도 한번 배워보고 싶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런 거에 대해서 다뤄보게 되어서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고, 또 광촉매뿐만 아니라 GC나 XRD 혹은 UV 비스 같은 여러 분석 기기를 다루면서
그 원리나 그래프를 어떻게 그려야 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연구가 점차 진행되어 가면서 또 제 실력이 느는 것도 느낄 수 있었고, 이 저희가 하는 연구가 미래에 발전되면서 어떻게 될지 정말 궁금해지는 가치 있는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